이거 필요한 열량이 뭐 1세부터 3세까지는 한 보통 하루에 한 1200칼로리 그리고 네. 4에서 6세까지 한 1600칼로리 정도 네네네. 됩니다. 근데 곰탕이 제일 문제는 열량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곰탕 한 그릇이 한 5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냥 그렇죠. 곰탕 자체만.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식사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네. 어머니들께서 집에 곰탕 해가지고 애들하고 한솥 아빠도 끓여놓고 그죠? 일주일 먹잖아요. 일주일도 먹고 뭐 아빠도 먹고 엄마도 먹고 애들도 먹고 하는데 네. 겨울철 이게 어른들 보양식으로 곰탕을 하시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먹여도 과연 좋을까? 괜찮을까? 그렇죠. 그 곰탕을 끓일 때 아무래도 사고를 우려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뭔가 큰 보양식을 아이한테 남편한테 해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아빠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죠. 과연 겨울철 곰탕이 아이한테 좋을까요? 좋을까? 오늘은 아이한테 곰탕. 위주로, 그렇죠. 아이 그 위주로 이걸 얘기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인 발효식인 김치. 네. 정말 몸이 좋긴 한데 엄마들 보면 우리 애는 벌써 김치를 쭉쭉 찢어서 먹는다. 그렇죠. 우리 막 아이는요 이렇게. 김치만 있어도 밥을 잘 잘 먹으려고 먹는다. 하는 응.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사실 이제 김치 같은 경우도 과연 아이들한테 일찍 먹이시는 게 좋은 건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일단 곰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곰탕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필요한 열량이 뭐 1세부터 3세까지는 한 보통 하루에 한 1200칼로리 그리고 네. 4에서 6세까지 한 1600칼로리 정도 네네. 됩니다. 근데 곰탕이 제일 문제는 열량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곰탕 한 그릇이 한 5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냥 그렇죠. 곰탕 자체만. 네. 너무 이게 농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기름기도 사실 뭐 기름 어머니께서 이제 기름기를 다 빼고 걷어낸다고 걷어낸다 하시거든요. 하더라도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기름기도 좀 분명히 많으실 거고요. 김치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이게 곰탕 같은 경우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소금 간을 해서 먹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짭니다. 그 연분이 많다는 연분이 얘기죠. 많죠. 그래서, 고열량에 연분까지 많고. 곰탕뿐만 아니라 너무 간이 된 음식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시작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빨 나고 이제 돌 정도 되면 그냥 곰탕 국물에 아이들을 밥을 말아서 애들 주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들 전반적으로 요건 조금 다른 얘기기도 하긴 하지만 국에다가 밥을 너무 말아서 주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면 그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잘 안 씹잖아요. 그렇죠. 그냥 국에 말게 후룩 해서 먹게 되면 쉽지 않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작 운동이 돼야 뭐 뇌 발달 그리고 소화액 분비, 소화 촉진 이런 것들이 되는데 쉽지 않고 삼키면은 침도 들어가지 않고 위액이 많아지면은 항상 제가 배앓이나 아니면 소화 불량이나 아니면 대변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품목 중에 아까 곰탕은 고열량에 그리고 성분이 아무래도 이제 사골을 고아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제일 걱정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사료가 많이 먹은 농축이 돼 있겠죠. 농축이 뼈에 제일 많기 때문에 황변 호르몬의 노출이 사실은 뼈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뭐 육류 같은 경우도 좀 이게 애들 좀 빨리 키우려고 네.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그쵸. 사료에 그런 소를 게 빨리 키우려고 그리고 사실 또 애들 그 소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도 자주 아프다 보니까 요즘 항생제도 많이 쓰거든요. 사료 이런 것들의 가장 농축이 뼈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우려냈을 때 성분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과연 보십시오. 그게 좋을지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몸에 좋은 음식을 자꾸 주려고 자꾸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양을 주려고 한꺼번에 주려고 하다 보니까 탈이 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못한 엄마들은 이제 사골국을 고아서 뭔가 약간 대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요즘 살코기도 이렇게 많이 야채랑 넣고 뭐 예를 들어 동그랑땡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요리법을 한번은 살펴보시고요. 너무 바쁜 워킹맘인 경우는 요즘 잘 만들어진 음식도 많이 판매를 하니까 그것도 요즘에 그 유기농식으로 해서 잘 나오니까 그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곰탕 같은 경우도 왜 저희가 이제 먹거리를 저희가 더 주의를 시키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지 않고 그렇게 막 먹다 보게 되면 자꾸 짜게 먹게 되거든요. 간이 자꾸 짜지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간식류도 찾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짠 간식류를 먹겠죠. 찾게 된다는 간이 많은. 거기서 오늘 이제 그래서 사골국 안 좋다고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하신 김치. 김치 연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김치 같은 경우도 너무 일찍 먹는 거 썩 좋지는 않습니다. 김치를 이렇게 씻어도 연분 장난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일단 우리 애는 꼭 이렇게 물에 씻어 가지고 이렇게 먹이신다
된다 그러시는데 아이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아이들용으로 백김치를 좀 따로 담아서 예, 좀 먹이시기 특히 이제 좋아요. 조부모 밑에 크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김치 된장찌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김치 우리 아이 아이고, 너무 잘 된장, 먹는다고 아이고.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그 권장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김치 씻는다 해도 염분 많고요. 잘 씹을 수 있는 식감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백김치 잘 담아서 아이의 반찬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그리고 된장찌개 물론 맛있고 좋고요. 우리나라 발효 음식 딱 된장과 김치잖아요. 근데 된장은 너무 짜지 않게 아주 간이 좀 덜 돼 있게 맑게 끓여서 아이에게 먹이는 것을 조금 권장하지 절대 어른 방식의 된장찌개는 좀 다르다고 그래서 봅니다. 지금 요즘 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애들 같은 미소 된장, 예, 그게 좀 미소 괜찮죠. 된장에서 예. 조금 이렇게 묽게 그러니까 예. 그 제가 봤을 때 우리 된장국보다는 미소 된장국 같은 경우 되게 묽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미소를 같은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의 그렇죠, 물기라는 묽게. 얘기죠. 예. 예. 우리 간으로 하면 너무 싱겁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적당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보통 아이들이 돌이 지나고 나서 이빨이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건더기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서 1세부터 한 3세까지 혀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는 시기거든요. 근데 다양한 걸 먹기는 해야 되는데요. 씹을 수 없는 것들을 주게 되면 아이들은 여기서 기체증이 생기고 목에 열이 생기기 때문에 씹을 수 있는 부드럽기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씹지 않고 삼키는 거, 그다음에 짠 걸 먹게 되면 이 목 쪽에 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생기면 일단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고열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한 번도 감기 안 하다가 어린이집에 가서 감기예요. 그 말도 있고 선생님 갑자기 열이 자꾸 나는데 안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실 때 먹는 음식을 일단 저희가 조금 체크해보죠. 체크해보는 네. 것들이 1등 중요합니다. 그래서 짠 것들을 혹시 먹이고 있거나 너무 강한 음식들을 먹이고 있다면 그것부터 배제를 시키시고 그렇죠. 담백한 음식부터 먹이시는 것이 보통 이제 가장 애들 안 중요합니다. 아프다가 연락하게 되면 어린이집 안 가요. 그러면 저희가 먹거리를 체크해 보게 되면 애들이 보통 이런 경우 이제 군것질을 시작하면서 특히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게 되면 사실 약을 안 먹더라도 아이들은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아이를 많거든요. 먹는 걸로 이렇게 통제를 하시다 보면 젤리, 그다음에 초콜릿, 그리고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몸무게 이제 10kg, 12kg 나가는 아이들한테는 그거 하루에 한 개도 쌓이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먹는 거 단 것으로 아이를 통제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자, 하여튼 저희가 뭐 먹거리에 대해서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댓글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많이 감동을 받아서 한번 좀 소개를 조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혜정 씨가 이거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모르시는 너무, 분이시죠? 네,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혜정님이라고 혜정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혜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예, 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생아 100일 전까지는 잠을 잘 자다가 그 다음부터 수시로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가행 행동도 하고 성격이 예민해져서 발달도 늦고 말도 7세쯤 돼서 자라게 되었고요. 너무 그때가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9살인데 아직 잠이 없어서 낮 시간 학교에서 멍하니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아서 지약을 좀 봤거든요. 두 분 말씀해 주신 규칙을 지키고 노력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울컥한 사실, 게 예. 아까 그 힘들었던 시기라는 7세 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시기 중에 특히 우리 아이한테 힘들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우리 아이가 오늘 요즘 조금 과하다 할 때 느낄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딱 보면 주변을 관찰하시고요. 먹거리를 한번 관찰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 통제 바깥에 있을 때뭐 나누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과하면 아이가 열이 쌓이고요. 그게 약간 폭발적으로 할 때 주의 산만하다, 가만히 못 있는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 그렇죠. 지적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잠을 못 자고 했을 때는 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 요즘에 그게 음식에 관계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혜정님한테 혹시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이한테 단 음식 최대한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운동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뛰어다니게. 애들 많이 뛰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아까 학교에서 멍하니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뭐가 기운이 꽉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팔다리를 무조건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6학년, 5학년, 6학년 될 때까지 운동을 많이 시키면 분명히 아이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몸이 편해지면서 컨디션을 많이 회복이 그렇죠. 될 거거든요. 만약에 몸에 그런 음식물들이 쌓였다면 운동으로 풀어야 되고요. 많이 안 쌓였어도 운동을 그 시기에 남자아이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운동할 때 또 어머니들 가면 또 물어봐요. 그럼 어떤 운동이 좋냐고 막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재밌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아이가 즐길
해야지 그걸 그러니까 하시는 그래도 이제 거죠. 그걸 이제 저희가 관찰해서 봐야죠. 아이가 땀이 날 정도로 1시간, 그러니까 50분 정도, 예, 그렇게 땀이 날 정도로 즐겨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분명히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중요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댓글 남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아이도 점점 더 건강해질 겁니다. 자, 이처럼 궁금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